첫 번째로 문자 한 통 도착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카페24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42,200원, 그리고 보유 비중 20%시네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한 차례 크게 출렁였습니다. 어제 장중에 42,200원까지 터치했다가 밀려나면서 마감했던 종목인데 오늘 시장에서는 1.91% 올라왔고요. 종가는 37,350원짜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증권가 전망에 따르면 올해도 흑자가 예상된다, 이런 긍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보다는 지금 조금 내려와 있긴 하거든요. 전문가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전망이 좀 어떨까요? 네, 지금은 이런 온라인 커머스 관련된 기업은 굉장히 좋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강한 모멘텀이었던 게 이제 바로 유튜브 쇼핑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튜브 이런 미국 기업들과 좀 연계가 되게 되면서 매출이 좀 급상승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근데 이제 실제로 매출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죠.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부분인데 실적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실적을 한번 보시면은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2천억 초반대에서 이제 후반대까지 올라왔죠. 특히나 이제 24년도 기준으로는 3천억을 지금 찍을 전망이고요. 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3개년 연속 적자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3년도부터 이 적자 개선세가 좀 나타나기 시작했죠. 적자폭이 축소가 됐고, 그런데 이제 24년도에 들어서 흑자 전환을 유지를 했고 계속해서 그 기조를 유지를 해준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온라인 커머스와 관련돼서 또 AI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 이커머스, 그러니까 소위 타겟팅이라고 하죠. 그래서 특정 상품과 그다음에 이제 고객의 이런 매칭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사실 이커머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효율성이 굉장히 올라간 거죠.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이 AI를 도입하게 되면서 이 이커머스에 대한 부분이 같이 성장하는 게 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카페24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카페24 같은 경우에 지난해 한번 흐름을 보게 되면은 사실 8,000원 구간에서 굉장히 크게 올랐거든요. 4만 원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거의 이제 5배 가까운 상승을 좀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유튜브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 AI로 인해서 또 모멘텀을 한번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실적으로 또 그거를 응답을 해주게 되면서 주가 상승이 이렇게 나왔었던 건데, 근데 이제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돌파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료나 모멘텀이라는 게 이제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카페24 다시 이 42,000원 구간, 그러니까 고가권까지 올라왔었지만 이 구간을 돌파하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실적 성장세가 이어지는지,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1분기에 추가적으로 이런 흑자 기조가 이어지되 이제는 이미 전망치 자체, 눈높이 자체가 좀 높아진 상황이다 보니까 더 나은 실적을 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어야만 제가 봤을 때는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제가 중요하게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제 수급적인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적인 측면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그래도 다행인 거는 외국인이 계속해서 순매수를 좀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눌렸다가 다시 반등이 나올 때 수급 주체 자체는 지금 외국인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거래일에 잠깐 출렁였다라고 했는데 지금 외국인이 보시면 13만 주가량 매도를 한 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다시 45,000주 정도를 담아간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한 번의 차익 실현 이후에 다시 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이어주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또다시 외국인이 45,000주 비슷한 수준이라든지 혹은 그 이상의 매도를 하게 된다면은 사실 수급적인 측면으로 좀 부담이 생길 수가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지금 보시면은 어제 크게 하락을 했죠. 그래서 외국인이 찍어 눌렀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오늘 다시금 매수를 하면서 살짝 올려놨죠. 그래서 시장 대비해서는 보다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은 확인이 됐고, 그러려면 추세가 유지가 되려면은 적어도
지금 20선 상단으로 좀 올라와야 되는 게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적어도 38,000원 구간 상단으로 완전하게 종가상으로 안착을 해줘야만 우리가 추세가 여전히 좀 살아있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이 4만 원 구간을 돌파해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당분간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25년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뭔가 원인 이런 것들이 좀 더 확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건 지금 거래량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엄청난 거래량이 좀 발생을 하지 않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해당 구간에서 만약에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대한 모멘텀을 기다린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카페24가 그래도 25년에도 좀 긍정적으로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실적이 이런 기대감들이 남아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뭐 35,000원이라고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사실 굉장히 35,000원이라고 하면 지금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유가 되신다면은 32,500원 구간까지 한번 열어두고 보셔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했고 혹은 이전부터 진입을 해서 오랜 기간 들고 있어서 좀 지루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차라리 35,000원 구간으로 타이트하게 한번 잡아두시고 이탈하게 될 경우에 정리를 하셨다가 제가 말씀드린 32,500원 구간에서 만약에 가격적인 부분에서 하방 경직성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그때 다시 한번 재진입하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4만 원 이상 구간 돌파하게 된다면은 비중 축소 없이 계속 한번 가져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 쇼핑이라는 강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죠. 하지만 42,000원 선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재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재료는 바로 실적이 돼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 성장세가 이어지는지 확인해야겠고요. 또 외국인의 수급도 꾸준히 들어오는지도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종가상 38,000원 윗구간에 안착해야지 상승 흐름 이어질 것 같은데요. 여유가 되시면 32,500원 구간까지는 열어놓고 보시고요. 만약에 단기적인 관점이셨다 하신다면 35,000원으로 조금 타이트하게 손절가 잡아두고 이 종목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익 보고 나오시길 저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실시간 상담 여전히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연락 기다리고 있습니다. 02-6958-9082, 9083번으로 바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는 샵 9083번으로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어서 문자 또 한 통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첨단 소재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8,060원 그리고 비중 25% 남겨주셨습니다. 궁금한 지점도 함께 주셨는데 단타 치다가 물렸습니다. 구조대 올까요? 하고 저희에게 연락 주셨어요. 양자 관련주들 오늘 시장에서 또다시 강세 흐름 보이긴 했습니다. 이 종목도 정말 잘 가면서 29.82% 급등했고요. 종가는 5,790원짜리에서 마감했습니다. 투자 위험 딱지도 지금 붙어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게 참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지금 상황에서는 꽤나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전문가님 이거 탈출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솔직히 이 가격의 탈출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지금 반등이 제가 봤을 때는 탈출 기회를 주고 있는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이 양자에 대해서 사실 제대로 등장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죠. 그때 이제 초전도체와 관련돼서 좀 엮였다가 이번에 이제 양자 컴퓨팅이라는 게 실제로 이제 이런 빅테크 기업들에서 윌로우라는 것을 또 내놓고 그다음에 뭐 아이온큐나 뭐 이런 기업들이 좀 등장하게 되면서 또 부각을 받게 되면서 그게 이제 국내 시장까지 좀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양자 컴퓨팅이라는 테마가 확실하게 잡히고 폭발적인 상승을 좀 보인 건데 근데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말 실현 가능성 혹은 상용화가 얼마나 좀 가깝냐 이게 정말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테마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가장 좀 근접하게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 테마 언제 생겼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세요? 인공지능 테마 자체는 뭐 정말 오래전부터 있지 않았을까요? 네, 그래서 오래되기는 했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좀 제대로 이제 테마가 좀 잡혔었던 게 네. 사실 알파고예요. 2017년. 네, 17년, 16년도, 네. 16년도인데
그때 이제 AI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기대감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사실 뭐 기술력이나 이런 게 좀 안 됐기 때문에 바둑을 두더라도 사람이 이겼어요. 그래서 아직 이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력이 좀 부족하구나. 그래서 아직 먼 미래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알파고가 돌연 이겨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인공지능, 이 컴퓨터가 사람을 뛰어넘을 수가 있구나. 이런 기대감이 생기면서 AI에 대한 테마가 형성이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었던 이유, 또 부각을 받지 못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알파고는 어쨌거나 인공지능을 이용한 부분이긴 프로그래밍이긴 하지만 바둑에 한정돼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지금 다른 데로 얼마나 지금 이런 적용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미지수로 좀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양자 컴퓨팅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엄청난 난제를 풀었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확하게 좀 어떤 난제를 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양자 컴퓨팅을 정말 지금 상용화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것들을 지금 약을 만드는 데 사용돼야 되고 또 AI 뭐 추가적으로 그런 솔루션을 만드는 데 사용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반도체라든지 이런 수요를 잡는 데 분명히 사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그 구간까지는 못 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정말 실생활에 다가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봐요. 그게 최소 3년에서 5년. 지금 뭐 15년은 길다. 지금 많이 다가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정말 그런 데 적용하기 위해서는 물론 AI로 인해서 또 기술이 뭐 가속화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언제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제 생각엔 적어도 3년 내지 5년 안에 뭔가 이루어지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또 양자 컴퓨터와 관련돼서 사실 국내 기업들을 보게 되면 이 양자 컴퓨팅 자체에 대한 기술보다는 사실 이 양자 암호, 그러니까 통신 쪽에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래를 위해서 통신사들이 양자 암호에 대한 투자를 계속적으로 해왔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한국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광통신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양자 암호 쪽에 조금 더 집중이 좀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좀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테마가 형성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지금 아이온큐라든지 아니면 뭐 구글에서 사용하는 부분이라든지 이것도 이제 초전도 방법이 있고 또 그리고 이온을 사용하는 이온 트랩 방식이 있고 또 다른 방식이 있는데 지금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이 초전도 방식이랑 이온 트랩 방식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확실하게 정립이 안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벌써부터 우리가 이 양자 컴퓨팅에 대한 상용화를 생각을 한다? 여기에 대해서 벌써 뭔가 신약 개발에 막 적용을 하고 단시간에 막 이런 걸 한다라고 좀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테마가 또 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초전도체 그 테마를 한번 기억을 해보신다면은 물론 양자 컴퓨팅이랑 똑같다라고 좀 볼 수는 없겠지만 한번 크게 상승이 나오고 나서 굉장히 좀 오랜 기간 쉬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제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좀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물론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많이 급락을 하게 됐거든요. 반등도 없이 갑자기 막 하한가를 간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그만큼 반등도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데드캣 바운스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느 정도 반등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탈출 기회로 좀 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좀 단기적인 테마 관점으로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 이제 엔비디아 관련해서도 지금 양자 컴퓨팅 뭐 이런 개발 솔루션을 낸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면서 또 지금 시간으로도 반응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급등을 좀 보이게 된다면은 우리는 확정 수익을 좀 챙겨가면서 보자. 그리고 GTC가 이제 3월에 개최될 예정이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양자 컴퓨팅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할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또다시 이 죽었던 테마 같은 경우에도 다시 뭐 3월이 다가오게 되면서 또 한 번 살아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갑자기 뭐 1,000원, 2,000원 하던 종목들이 뭐 10,000원대 올라가는 이런 드라마틱한 급등은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한국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뭐 사실 대장주격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반등도 가장 좀 강하게 올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거래량이 굉장히 좀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좋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과거에 소위 이제 개미지옥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 여기서 갑자기 이전에 포모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뒤늦게 다 들어오는 겁니다. 아, 양자 컴퓨팅 지난번에 못 샀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꼭 수익 봐야지 하고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전에 이미 들어왔었던 물량들이 한꺼번에 털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도 받쳐주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시금 거래량을 만들게 되면서 주가를 올리고, 그때 이제 물량을 넘긴 다음에 이제는 돌아오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이제 몇 개월간 혹은 몇 년간 죽어버리는 테마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계속 투자가 되고 있고, 이제 인공지능 다음으로 좀 불리는 게 양자 컴퓨팅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게 평생 죽을 거라고 좀 보지는 않지만, 근데 이게 만약에 여기서 어느 정도 양자 컴퓨팅에 대한 관심도가 좀 줄어든다, 혹은 이제 재료가 좀 말라간다라고 한다면은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좀 보자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6,300원 구간대 이제 갭이 발생했었던 구간이죠. 그래서 갑자기 갭하락으로 이어지면서 매도를 못한 물량들이 분명 여기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탈출 본전 심리나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6,300원 내지 6,500원 구간에서 어느 정도 차익이 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상한가로 안착을 했기 때문에 내일 뭐 추가적으로 급등을 하게 되면서 이 가격대 이상에서 시작하더라도 장 초반에 또 반짝 상승을 더 올려주다가 갑자기 차익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 장 초반에 특히나 조금 더 집중을 하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시게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청자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속상한 이야기지만 매수가 부근에서 탈출하는 건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양자라는 기술 상용화까지는 아무래도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죠. 그 과정에서 양자 테마 힘이 빠질 수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우선 오늘 이렇게 반등해서 올라왔잖아요. 이번 반등을 탈출 기회로 삼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6,300원, 6,500원 이 구간 한번 잡아 드릴 테니까 이 지점에서는 한번 탈출하셔서 다른 종목으로 또 그 손실 만회하시길 저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이어서 다음으로는 유튜브 채팅 한 통 받아보도록 할게요. 착한 암소마을님 어서 오세요. 궁금하신 종목 SAMG 엔터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16,300원, 그리고 비중 5%시네요. 오늘 많이 가는데 조만간 탈출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문의 주셨고요. 제가 보니까 오늘 9.01% 크게 올라오면서 14,160원짜리에서 종가 형성했네요. 4분기에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아마 오름세 오늘 보인 것 같은데,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서 이 종목 얘기 나오자마자 안 그래도 조카들 티니핑 선물 사준다고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 들려오고 있거든요. 티니핑, 뭐 핫쇼핑, 이 핑 친구들의 인기는 여전한 것 같은데, 우리 암소마을님 조만간 탈출하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은 좀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정책주들 가운데서 또 지금 확실하게 지금 방향성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인맥주에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사실 뭐 일자리나 뭐 저출산에 대해서는 항상 좀 나왔었던 정책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모두 좀 여야당 할 거 없이 공통적으로 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와 관련돼서도 충분히 엮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실적까지 지금 흑자 전환으로 좀 이어졌다라는 부분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좀 제 생각이고요. 추가적으로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SAMG 엔터 같은 경우에도 지난 이제 상장 이후에 뭐 급등을 좀 보여주고 5만 원을 경신을 한 이후에는 계속 우하향 흐름을 좀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8,800원 최저점 찍고 나서 한 차례 상승을 보였다가 이때 이제 뭐 하추핑이나 그리고 뭐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반영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금 그 상승폭을 좀 빠르게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거래량이 줄면서 이제 저점을 더 깨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오, 이제는 오를 수 있다. 이제 탈출 기회가 온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렇죠. 지금 거래량 없이 저 주가가 더 빠지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즉 파는 사람이 이제는 없다. 네. 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봤을 때 지금 매도세가 그만큼 약해졌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서서히 추세는 우상향 추세를 잡아가고 있죠. 그래서 한 차례 상승 이후에 그 부분을 반납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저점은 어때요? 계속적으로 좀 높여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이 구간을 좀 제외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구간 14,000원 구간에서 어느 정도 고점 라인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평선이 형성이 되고 저점은 올라간다. 즉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이걸 이제 어센딩 트라이앵글, 그러니까 우상향 이제 삼각형이라고 하죠. 어센딩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보통 이 상방에 있는 추세선을 돌파하게 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이 상승 추세가 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딱 가격대가 14,000원에 좀 걸쳐 있는 자리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사실 거래량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해요. 네. 그래서 뭐 물론 전일 대비해서는 10배가 넘게 올랐어요. 1100%가 넘게 나왔기 때문에 10배가 넘게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30만 주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래량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부족하다. 적어도 1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좀 들어오게 되면서 양봉이 좀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워낙 가볍고 지금 보시더라도 변동폭이 굉장히 좀 컸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만 한번 붙어주면은 한 번에 단번에 이 가격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돌파 그리고 14,000원 상단 안착을 한번 좀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하방으로는 당연히 이 추세선 하단부를 봐야겠죠. 그 가격대가 지금 올라오게 되면서 한 12,500원 수준이 될 텐데 그 정도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한번 가져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서서히 우상향 추세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슈만 잘 붙으면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우선 14,000원 상방 그 위쪽으로 잘 안착하는지 한번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아래로는 12,500원 이탈만 안 하면 더 끌면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암소마을님 꼭 수익 보고 나오세요. 저희 이어서 다음으로 문자 한 통 받아볼게요. 이미지스 주셨고요. 매수가 3,500원 그리고 비중 10%시네요. 오늘 장에서 이미지스 크게 뛰어 올랐습니다. 13.02% 올라오면서 3,820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장중에는 4,160원까지도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그래도 지금 수익 챙기고 계신데 이 수익도 최대한 많이 가져가야 되잖아요. 전문가님, 이럴 땐 어떻게 해봐야 좋을까요? 네, 일단은 이미지스가 지금 테마를 굉장히 좀 잘 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지스 이름을 들어보면은 사실 시각적으로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조금 더 이 촉각 관련돼서 항상 이슈가 좀 있었던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터치 패널과 관련돼서 뭐 전자기기 관련 쪽으로 좀 상승이 나왔었던 그런 기업인데 지금 이 촉각 센서를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지금 원천 기술을 지금 획득을 했다, 확보를 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급등세를 좀 보여줬거든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제가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는 이 산업 분야가 바로 로봇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휴머노이드로 지금 개발을 하려고 지금 굉장히 돈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려면 지금 휴머노이드라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이제 사람을 흉내내는 로봇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촉각에 대한 부분도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 이제 물건을 옮기거나 뭐 사람 옆에서 정말 사람을 도와주려고 한다라면은 이 촉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물건을 들더라도 이 로봇이 이 상품에 대해서 또 훼손을 해야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무게랑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내가 어느 정도 힘을 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결국에는 이제 촉각에 대한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야 이 상품이 좀 부드러운 건지 혹은 내가 세게 쥐어도 괜찮은 그런 딱딱한 제품인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로봇 기술 지금 특히나
이 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테슬라에서 이 옵티머스를 좀 공개를 했을 때 얘기를 했던 게 뭡니까? 이제 공을 쥔다라든지 이런 물건을 쥐는 거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손 관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좀 보도가 됐었는데, 그러려면은 그게 이제 촉각으로 좀 연결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만 아직까지 이 휴머노이드 시장에 대한 부분, 그래서 정말 사람처럼 하기에는 그것 역시도 상용화까지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 로봇 산업과 같이 좀 같이 가는 그런 테마성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단발성으로 좀 급등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좀 수익을 챙겨가자. 그래서 지금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당장에는 조금 더 보시고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온다면 챙기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좀 차트 한번 보면서 간략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4,000원이라는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고점을 형성을 해뒀고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 4,000원 구간에서 계속 저항받은 게 확인이 되죠. 근데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거래량이 어떻다? 이제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점도 올라가면서 거래량도 점진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거래량이 더 실리게 되면서 4,000원 상단을 돌파한다라고 한다면은, 혹은 안착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더 높여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전 고점 수준으로 봤을 때는 4,700원 정도로 열어두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 구간까지도 돌파하게 된다? 그럼 이제 5,000원대 이렇게 계속적으로 고점 상향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촉각 센서 이 원천 기술 확보했다는 소식에 오늘 강세 보였습니다.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정말 필수적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급등 한 번 더 나오면 그때는 수익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선 4,000원 안착해서 그 위로 올라간다면 목표가 1차적으로 4,700원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수익 최대한 많이 보고 나오세요.